AI 시대의 노동,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AI 시대 노동. 웨이버는 자 어떠한 가치이고 사람의 어떠한 대가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바꿀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AI 시대로 가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속도의 차이이지 진행 속도의 차이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진행 속도라고 하는 것은 더 빨라질 거냐,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도달할 거냐, 더 뒤로 갈 거냐인데, 더 뒤로 밀리는 거는 아니에요. 더 밀리지는 않는 걸로 이미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2023년도에 처음 오픈 AI가 나왔을 때만 해도 2035년 내지 2040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2035년에서 뒤로 얼마나 당겨지느냐. 작년 2025년 초에 AGI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한 2028년 가야 나오지 않겠나 이랬는데, 올해 지금 클로드라는 곳에서 1월달 AGI 베타 프로토타입을 출시했거든요. 그게 보여준 성과가 너무 대단했죠. 너무 대단해가지고 이 뭐지 이럴 정도였는데,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AGI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AGI를 꼭 쓰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나의 의도대로 일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1. 능력, 2. 개성의 차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일하는 스타일을 못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훈련을 시키지만 어렵거든요. 그것이 경영을 해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능력보다 맞냐 안 맞냐, 궁합을 잘 따지는 이유죠. 자, AI 시대가 뭐 노동이란 어떤 가치일까요? AI 시대가 되면 노동이 사라진다. 노동이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노동이 사라진다. 진짜 사라집니다. 뭐냐 하면 단순 노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AI로 대체된다면 여러분들은 단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AGI 말고 오픈 AI가 말하는 AI, 그리고 AI가 하는 생성형 로봇, 지금 뭐 보스턴의 아틀라스 같은 그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들이 어떤 인간의 지적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직업군 중에서 20대가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서 들어갈 직업군 중에서 30%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거고 대학 졸업자들의 학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머지 70%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졸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복잡하지도 않고 업무가 단순하고 업무 인수인계성도 단순하고 지능지수를 그렇게 쓰지 않는 것. 지능지수라는 게 뭐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면 아닙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은 이 지능지수가 나온 이유도 그 IQ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도 마찬가지고, 잠시만 안경이 좀 이상하네. 이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내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총괄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뇌의 능력, 두뇌에서 우리 육체에다 명령을 전달해서 그걸 잘하는 능력. 생각을 했는데 손이 버벅거려서 손 동작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여기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은 되는데 이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하죠. 무슨 일이냐면 우리 말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루에 10가지 일을 하면 반드시 두 개는 실수합니다. 10가지 있잖아요. 1부터 10까지 해놨잖아요. 오늘은 2, 3을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일은 5, 6을 실수합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이든 실수를 합니다. 똑같은 거 아니면 다른 거.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 이런 경계성 지능 장애인도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월급 받고 일하고 있어요. 웃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 7명 중 1명이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지능지수, 보통 100에서 110 사이 정도의 지능지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개념에서. 그런 것들이 산업사회에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산업을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사실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짓는데 저기 일하는 노동자들은요, 그다지 지능지수가 높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능지수 높은 사람은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들, 하중 계산하는 사람들. 저기 있는 사람들은요, 오다 내리는 거자. 요 철근을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올려라. 단순 노동입니다. 저걸 못한다면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걸 못하면요, 그 사람 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저런 노동부터 대체가 되게 하려고 AI를 만들었는데, 이게 웃긴 게 보면, 처음 AI를 만들었어요. AI를 만들어가지고 단순 노동을 대체하려고 했는데, AI가 만들어 놓고 보니 기능이 참 좋네? 그래서 사람들이 써보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출력이 더 좋은 거예요.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경영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월급 200만 원짜리를 대체하려고 AI를 써보니까, 월급 400, 500짜리부터 먼저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 칼라들이 잘리고 있죠.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공인회계사 해나들이, 왜냐면, 뉴스에 나왔잖아요. 공인회계사 나와가지고, 회계사를 못한다. 왜? 법 규정이 공인회계사를 넣으면 다른 회사에서 기초적으로 주니어란 과정을 일정 기간 해야 되는데, 주니어 채용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오는 AI를 돌리니까 다 되거든요. 예전에는 주니어를 뽑아서 월급을 주면서 했던 일을 AI를 돌리니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뽑는 거예요. 세무사, 다 그렇습니다. 법무사, 변호사까지 그렇잖아요, 지금. 주니어를 안 뽑는 거. 주니어 뽑으면 뭐 하냐면, 큰 로펌에서 주니어 뽑아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니어 변호사들은요, 저희가 깜빵에 자기 VIP들 접대하러 가요. 뭐냐면, 변호사들이 계속 가가지고,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바꿨으면 면회해주면, 그러면 깜빵에서 나와가 있잖아요. 이재용 같은 게 그럽니다. 이재용 깜빵이 잘 없습니다. 밥도 거기서 안 먹고. 근데 잘 시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변호사하고 접견실에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 변호사들은요, 쉬다 말이면 그 시간을, 한 시간인가 90분인가 떼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얘 가고, 그 다음 다른 애 가고, 다른 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재용 앉아서, 그런 VIP들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나와 있게 한 도구기 때문에 할 일 없어요. 자기가 농담 따먹기를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바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것을 받았잖아요. 뭐로 받습니까? 돈으로 받았죠. 이게 여러분의 월급입니다. 1급, 주급, 월급. 노가다들은 1급을 받죠. 일당을 받죠. 아니면 주에 받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 많이 받고, 한국은 월급으로 아예 대차가 돼 있고, 월에 받는 걸로. 자, 그런데 단순 노동뿐만이 아니고 위에 있는 노동까지 내가 제공할 게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홈플러스 갖고 지금 여러 말이 많은데, 회생시키는 말이 많은데, 회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자, 홈플러스를 저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살려냈다. 그 다음 마트, 어디 갈 겁니까? 마트 사람이 안 가는데요. 그죠? 마트에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홈플러스는 읽고 팔았던 거고, 그걸 샀던 사람들은, 사모펀드들은 팔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순리입니다. 그건 자꾸 땡깡 부리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들은 다른 직장 찾으면 되잖아요. 홈플러스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직 홈플러스에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홈플러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수틀리거나 자기가 불편하거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미 다른 직장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오갈 데가 없거든요. 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대가했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요? 바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단순 노동이든 어떤 노동이든 노동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변화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동의 가치가 변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떠한 나는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대가가 뭔가 필요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공해서 뭔가 돈을 벌고 싶은데,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는 사람이 노동을 안 하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란 말입니다. 무노동이 임금을 못 받는데 나는 여기서라도 어떤 노동이라도 하고 싶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말을 하고 있죠. 앞으로 살아남는 직업,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내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할 때 이런 거 있죠. 요즘 MZ세대들 이런 거 싫어한다잖아요. 아니 뭔가 일을 시키면 딱딱 사장이 시키는 일만 하고 나머지 손도 깜짝 안 한다. 뭐라냐. 아니 그거 안 시켰었잖아요. 시키신 것만 하겠다고요. 좀 저거 시키신 것만 했는데 잘못된 거 있습니까? 한마디로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은 안 시킨 일도 알아서 차차차 하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함께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AGI가 그런 겁니다. 앞으로 나올 AGI가 내가 시키지 않은 일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AI 정도도 시킨 것도 똑바로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당초에 있는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40, 50대 사람들도 몇십 년 동안, 20, 30년 동안 노동한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게 볼트 너트밖에 돼 있습니까? 생각이랑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많은 임금을 받아왔으니까 지금 저렇게 막 흥청망청 사치나고 사는 건데, 이제는 그런 노동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제공해왔던 노동력의 가치가 얼마나 됐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제공해왔던 노동력의 가치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 것을 AI로 대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AI가 오는 거,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빨리 안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직 로봇가 사람보다 못해. 사람이나 천만에요. 로봇가 사람보다 못한 건 시간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방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단순 노동하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밑에서 올라갔으면요, 벌써 없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해고되듯이. 착각하지 마세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에서 날리는 게 편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백악관 같은 노가다들이 제일 후에 노가들과 의사, 이런 것이, 이런 기득권 집단이 제일 뒤에 대체될 거라고 하는 게 웃기죠. 의사는 법적인 것 때문에 제일 뒤에 됩니다.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노가다들은요, 로봇보다 아직 그게 싸거든요.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사람 쓰는 게 싸게 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틀라스 이런 거 나와가지고 산업 현장 같은 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산업 현장에서부터 없어지잖아요. 건설 현장의 로봇 이제 앞으로 건축을 저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모듈러 주택으로 지을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는 건 모듈러 주택. 부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시키면 짓는 거는 다 로봇들이 할 거거든요.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거와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벌써 일론 머스크가 그걸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회사가 커져도 로봇가 있어도 그 로봇을 관리하고 뭐를 관리할 관리직들이 필요합니다. 자, 관리직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관리직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타고날 때도 노동자의 역량과 관리자, 경영자의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명리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노동자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지능지수가 경영자의 지능지수가 안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지능지수가 낮기 때문에 노동밖에 못합니다. 수동적으로밖에 못 삽니다. 대체 대상이지만 이 경영을 할 머리들은요 그렇게 타고납니다.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사고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위 레벨이잖아요. 노동이 하위 레벨이고 이게 매니지먼트가 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밑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왜? 이 사람들은 능력치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까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요. 노동은 능력치 이게 끝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노동은 여기서 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체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대체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들이 계속적으로 AI나 AGI를 쓸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챗GPT 쓰는데 여러분은 퀘스천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쓴다고 이걸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솔루션 해결을 하는 거라고요. 자신의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AI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이죠. 활용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어디야? 그냥 질문만 하잖아요. 활용과 질문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노동과 경영의 차이입니다. 경영자들이나 경영급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남는 거고 이들은 또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그렇잖아요.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여러분들 마트 일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일합니까? 그냥 들어오면 캐시 계산하고 백화점에 일하는 사람은 일단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손님 오면 손님 안 오면 폰 보고 있고 손님 어떻게 아이 컨택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이 컨택 그냥 피하잖아요. 왜? 자기한테 물어볼까? 일하는 귀찮은데 막 서가지고 꼼짝꼼짝거리고 폰이나 보고 있고, 예. 생각이란 거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보는 그 사람 쇼츠 폰 검색해볼까? 하루 종일 뭐 보는지. 그냥 도파민 나오는 거, 쇼츠 이런 것밖에 안 보잖아요. 드라마 보고. 예.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자신의 노동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 충분히 대체가 되는 사람들. 하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 컨택을 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멘트를 만들 수 없을까? 저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사람들 아이 컨택이 되면 어떻게 해서 사인을 보내서 화장품을 사는 아이들은 어떤 설명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사람 다 찾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창의성.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창의성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남고 그들이 그 창의성을 활용해서 로봇들도 관리하고 뭐도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그 창의성을 가진 존재들만 앞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 창의성을 제공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대다수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그나마 이들은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가져가든 안 그러면 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능력을 제공하는 일을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고용직이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약을 어떤 회사와 해서 이제 1인 크리에이트 1인 회사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1인이 1조의 매출을 내는 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1조입니다. 1조 매출. 1천억, 1천억 원. 예.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이제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노동이기 때문에 유임금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 대다수 80% 이상은요. 무노동했기 때문에 무임금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살게는 해줍니다. 국가에서 돈을 줄 겁니다. 왜?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금을 국가로 많이 내면 국가에서는 그냥 여기서 받아서 여기 배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세금 제도도 많이 변하지요. 왜냐하면 세금 낼 사람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국가 운영 체계도 자꾸 줄어들고 변하는 겁니다. 앞으로 올 세계는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세금 다 내죠? 왜? 월급을 받으니까 뭐 삥땅 치려고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세금을 다 어쨌든 다 내고 그걸 갖고 또 뭐 국가 재정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뭘 만들고 돌아가는데 세금을 낸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아니 없어지잖아요. 80%는 세금 안 내는데 그 사람이 노동 활동을 하지 않는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요, 뻔한 사람들만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 먹이 살리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지금 한 개인을 위해서 국민의 주권을 가졌다. 예,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아니요. 그것이 AI 시대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이 AI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 전체가 다 바뀌는 건데 여러분 상상을 못했죠. 뭐 상상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해시태그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쓰는 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든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의 상상과 전혀 달라집니다. 첫 번째가 무노동, 무임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찾으세요. 그거 못하면 안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못하면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앞으로 할 일, 내 자식들이 할 일 잘 보세요. 식구수대로 다 그냥 실업자가, 대부분 다 식구수대로 실업자 돼 있을 거예요. 아니, 실업자가 그냥 국민들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 그건요, 공상강이요.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중에서 2027년에 그걸 당할지, 2031년에 당할지,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 대처하십시오.